네, 김차동 FM 모닝쇼 일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4부에서는요, 특별한 시간이 있죠.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바로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충은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주제죠? 네, 작년부터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정말 전 세계적인 재앙인데 인재입니다. 10년 전 인류사에 어쩌면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네. 올해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오늘은 그 10년 동안 일본 사회에서 일어난 환경의식의 변화, 그리고 또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굿모닝 인문학 지금부터 이충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봅니다. 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은 신년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현선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이고 또 선정한 이유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대세인 화두인 시절인데요. 얼마 전에 환경소녀 툰베리 기념 우표도 좀 발매가 되고, 네네. 또 올해는 2021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벌써 10년이 됐군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3.11 이후 좀 환경 인식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와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었고 시각적으로도 그렇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상처와 그리고 충격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2011년 3월 11일이죠. 일본 도호쿠 지방에 매그니튜드 9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이후 쓰나미가 덮쳐서 2만여 명의 사상자와 3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그래서 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 일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놨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사회를 뒤흔든 재해 사고로서 안전 시스템과 같은 일본의 시스템에 대한 정말 다각적인 다양한 의견을 낳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야기했는데요. 이를테면 원전 노동자의 피폭 문제랄지 원전을 유치한 지역과 이익만을 향한 지역 갈등 문제랄지 또 등 3.16 원전 사고는 희생과 차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논란이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문제는 인류애적 연대라는 의미에서도 국제 협력을 다시 모색하게 했고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오늘날 재난은 한 사회를 읽는 중대한 바로미터라고 할 만큼 재난이 화두인 시절인데 오늘은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변되는 동일본 재난 과 그 재현 양상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좀 관련해서 좀 그 중요성에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11 재난이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 다시 말해서 삶의 태도, 또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좀 의식 변화와 더불어서 현재 중대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죠. 그래서 이런 환경 인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3.11 재난 이후에 그 어떤 그 예술적인 활동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일본 문학을 전공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좀 제기가 됐는데요. 3.11 재난은 일본 사회 구성원의 삶의 터전을 파괴했고요. 사회적 위기의식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까지도 재난의 위기의식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영화랄지 연극이랄지 소설이랄지 여러 작품들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들여다보는 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 재난을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문제임이라는 점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이 좀 두드러집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영화는 다큐 영화인데요.
311 이와이 슌지와 친구들이라는 영화예요. 영화군요. 네, 예. 혹시 이와이 슌지라는 감독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좀 유명하신 분 같기도 한데. 러브레터 하면 아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본어로 라브레타. 네. 겨울만 되면 나오는 그 서론의 영상 있죠. 너무 유명한 영화죠. 그쵸. 예. 그 영화의 감독인데요. 네.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이 슌지는 영화의 인터뷰로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친구들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마을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네. 폐허가 된 마을의 참상을 참상을 보여줍니다. 하하. 그래서 영화 초반에 이제 피해자가 네. 건물 옥상에서 물바다가 되어버린 마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네. 재해의 무서움과 함께 재해 앞에 인간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하하.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여전히 방사능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언론에도 붕괴를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전의 위험성과 탈원전 그리고 대체 에너지 필요성을 주장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예술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재난의 책임 귀속과 탈원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네. 이제 일본의 이제 에너지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안전한 나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자연 에너지 대체만이 최선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한 에너지, 네. 대안적 삶 이런 걸 추구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큐 영화를 보면요. 일본의 미래 사회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언급하면서 예. 원전 시스템을 거부하는 시민사회 운동으로도 확장해 나가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다야카나 느티조라고 해서 온화한 일상이라는 영화 또 개봉이 됐었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원전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노출하는 사람들과 또 이제 방사능 노출이라는 위험 요소를 무시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위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간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도쿄 인근에 사는 주부 이제 유카코와 사에코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네. 원전 사고 이후에 민감해진 이들은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요즘 이런 풍경들 많이 보이잖아요. 코로나19로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이제 유치원에 방사능 측정기도 들고 가고 이러면서 네. 이제 갈등 마찰을 빚는 모습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방사능 오염이랄 화제를 통해서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고 네. 방사능 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네. 사회 구조적인 결과임을 보여주는 인재죠, 인재.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무라카미 하루키. 유명한 작가잖아요. 아시죠? 네. 무라카미 선생님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제 뭐 코로나 위기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 일본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은 책임의 부재이자 판단 능력의 결함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에세이 고양이를 버리다라는 좀 에세이에서 네. 나는 고양이를 버리고 왔는데 네. 어찌된 일인지 고양이가 집에 돌아와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 이거는 좀 외면하고 싶어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와 과거를 그렇군요. 은유적으로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현대 사회의 발전은 동시에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위험 사회죠. 네. 그래서 이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그렇군요. 거를 얘기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뭐 작품들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결국 모두의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개입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좀 네.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예,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정말 정치인과 그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네. 개선해야 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히려 예술인들이 더욱더 이 자각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네요. 저도 저도 공감합니다.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대신한다. 네. 시민들이 대신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사회 면모를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 뭐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올해는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째 된 그렇죠. 해거든요. 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피해 그렇죠. 바로 예상이 되고 맞아요. 뭐 전 세계적인 어떤 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2011년 뭐 처리수가 해양에 흘러간 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 2013년에는 누수가 발견된 일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예. 당시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가 올림픽 유치 연설에서 네. 오염수가 언더 컨트롤 관리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원전 사고에서 이건 이제 완전히 회복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IOC 총회에서 영어 연설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후쿠시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네. 앞으로도 미칠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줄곧 아름다운 나라 이미지만을 강조해온 아베 전 총리에게 아마도 후쿠시마는 좀 골칫거리, 귀찮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도쿄 올림픽도 완전한 형태로 실시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후쿠시마 부흥의 상징으로 네. 이제 정부 선전에 이용을 해왔는데요. 그렇죠. 후쿠시마 피해 같은 건 이제 구석으로 밀려난 채 네. 오로지 밝은 후쿠시마의 미래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안전한 이미지 형성에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네.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데요. 네. 그래서 원전 사고는 방사능 오염으로 다수의 피난민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당하는 부조리를 낳았어요. 예. 그리고 최근 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홍보 예산에 예. 우리나라 돈도 50억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거든요. 홍보를 하지 말고 그것을 홍보 예산 엄청 5억엔 그 재건하고 그러니까요. 그 안전 시설을 구축하고 이런 데 좀 썼으면 어땠을까? 엄청 뭔가 두려운가 보죠. 네. 후쿠시마 일대 어민들은 오염수 방출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군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서 예.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별도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이게 달라지는지. 포장이 참 능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근처로 이사하면 최대 2천만 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이룩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10월이면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저장 탱크가 네.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하하. 요런 이제 문제인데요. 아직 네. 원전 내에서 제거되지 못한 폐로 처리 작업 또한 지연되는데요. 예. 그런데도 오염수 방류 방침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참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처리수의 오염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네. 재처리를 거쳐서 예.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예. 유력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나라를 바꾸는 건 네.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일본 시민의 어떤 반응과 네네. 일본 언론의 의식은 좀 어떻습니까? 일본 내에서.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정부의 국가적인 차원과는 달리 지금 시민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저도 좀 면밀히 좀 살펴봤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스가 총리가 취임을 하고 이제 이런 좀 대화 일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출장을 갔던 지역이 후쿠시마였거든요. 네. 취임하자마자. 그렇군요. 그래서 도쿄전력 관계자에게 이거 마셔도 되나?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도쿄전력에서는 희석하면 마실 수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희석하면. 네, 희석하면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안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스가 총리가 오염수를 정화한 물을 보면서 나눈 대화인데요. 예. 아사히 신문은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마실 수 있다면 해양 방출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음료용으로 사용하면 어떤가라고 꼬집었었고요. 아, 그래요? 좀 깨어있네요, 의외로. 네, 그래서 도쿄전력과 경기산업성에 네. 음료용으로 좀 네. 사용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로 62종의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정화했다고 주장을 해요. 네. 하지만 발암물질로 불리는 이제 삼중 수소, 트리튬이죠. 이거와 이제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탄소일산은 제거가 안 된 것으로 판명돼서 네. 해양 환경 파괴에 따른 주변국들의 피해가 네.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도쿄 신문에서는 네. 방출 총량 규제 없이 노심 용융 사고를 일으킨 원전 오염수를 네. 장기간 흘려보낼 경우에 네. 이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화학 폐수 희석을 과신하다가 예. 희석 능력을 과신하다가 300명 넘게 숨진 일이 있거든요. 아하. 미나마타병.
그때 교훈을 잊었느냐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요. 네, 오염 농도를 낮춰도 결국은 오랜 기간 방류하면 총량은 같아진다는 논리죠. 그래서 결국 그렇군요. 생태계에 악 영향을 미친다라는 네. 우려입니다. 네. 그래서 또 NHK도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주장, 뭐 이 말이죠.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에 네. 버리지만 수산물은 수입하라라는 어허. 그런 입장에 대해서 네. 후쿠시마 1 원전에 쌓여있는 트리튬 같은 이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처리가 문제라면서 네네. 어초는 바다 방출에 반대 입장을 보이죠.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되면 새로운 풍문 피해로 이어져서 어획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네. 지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결국 한국, 중국, 미국 등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당연하죠. 이치죠. 네. 그래서 결국 오염수 문제가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현의 문제로 비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이 후쿠시마 문제로 축소해서 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하.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두려운 이유는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딱 특정 지역에선 발생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전 세계적이고. 맞아요. 네. 네.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 그렇죠.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이 피해도 네.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음. 이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인재고요. 네, 또 네. 코로나19도 인재라고 많은 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인류가 어떤 흐름으로 환경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하는지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 지금 여러분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과 동물, 생태가 공생하는 생태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보통의 일상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린피스는 오염수가 해양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출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과 환경에 아주 심각한 악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염수에 포함된 각종 방사성 물질은 수천 년간 바다에 남아서 인간과 해양 생물에 유전적 피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인체에 해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를 포함해서 부모 세대, 우리 세대들이 오염수 문제부터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 계속 이제 맴돌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류가 자연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예. 자연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것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행동으로 미래 세대가 파멸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 좀 상기를 하면서 네. 생태 위기가 지금 인간 실존의 위기로 부상한 지금 현재 네.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코로나19에 우리가 대처하듯이 환경 변화,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실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는 백신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환경 파괴는 한 방에 그것을 전화할 수 맞습니다. 있는 백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3.11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네. 그 이후의 환경 인식의 흐름이란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신년성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